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지난 주말 새 엄청난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남부에서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10월 7일 이른 아침에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뒤이어 이스라엘 영토에 기습 침투까지 벌이면서 대규모 교전이 일어난 겁니다. 어제자로 하마스가 기습 점령했던 이스라엘 영토를 다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는데 수천 발의 로켓 공격을 받고 일시적이지만 영토 점령까지 당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번 일을 여기서 그냥 매듭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거기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서부를 공격할 때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공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복을 할 명분도 좋고 그냥 넘어가자니 엄청난 민간인 피해까지 입은 상황에서 국내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 거죠. 만약 이번 공격이 시작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공격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게 판이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하마스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 시리아 등 반이스라엘 세력들이 이 전쟁에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 정세를 뒤흔드는 대규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는 그걸 긴장하는 거죠. 아마 지금 이 내용이 반 정도만 이해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쉽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관련해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 사우디와 이스라엘, 미 대선의 영향부터 다양한 분석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현지 상황에 대한 보도들도 쏟아져 나올 텐데요. 근데 이게 워낙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잘 다가오지도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기 전에 필수적인 배경 상식을 빨리 먼저 정리를 해놓고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쉽게 이해가도록 풀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크게 보면 두 덩어리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중요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 그리고 하마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레바논과 헤즈볼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 전쟁도 한 나라이니만큼 같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화면의 지도를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차 대전 당시로 돌아가서 볼 텐데 우리 우스갯소리로 근대 세계사에서 안 좋은 사건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영국이 끼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대전 당시에 영국이 오스만 제국의 분열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영국이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던 다양한 부족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슬람 너희 부족들이 오스만 제국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죠. 근데 이런 약속을 해놓고 또 얼마 뒤에 금융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계의 지원이 절실했던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국가를 수립하는데 동의를 한다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당시에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인들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유대인의 국가 수립도 동의를 한다고 더블로 약속을 해버린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시료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이렇게 아랍과 유대인 양쪽 진영에다가 모순적인 약속은 이미 해버렸고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두고 기존에 거주하던 이슬람 세력하고 영국의 독립을 약속받은 유대인 세력 간의 마찰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1차 대전이 끝날 당시에 현재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하고 유대인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대략 87% 정도가 아랍인이었고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6%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1935년까지 영국이 한 이 약속을 기반으로 엄청난 유대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2차 대전 중에 유대인 탄압이 있다 보니까 이 탄압을 피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건너온 유대인도 급증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새로 이주한 유대인하고 기존에 거주하던 아랍인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2차 대전 이후 1947년에 유엔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약 60%는 유대 국가가 먹고 40%는 아랍 국가로 해서 이렇게 나눠 가지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안을 수용하겠죠. 하지만 그 당시 그 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영토의 반 이상을 유대인에게 넘기라는 이 분할안에 당연히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와중에 1948년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철수를 했고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때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죠. 1차 중동전쟁의 휴전협정을 통해서 현재의 이스라엘 국경이 정해지게 되는데 국경선은 정해졌지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영토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를 접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과 맞닿은 서안지구가 있습니다. 국제규범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은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현재 팔레스타인을 미승인국 범주에 넣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기사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은 크게 보면 온건파인 파타하고 강경파인 하마스로 정치가 양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장단체로만 알고 있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야당의 정당이자 무장단체입니다. 파타는 서안지구를 통치하고 있는데 하마스에 비해 온건한 편이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주는 편인데 반면에 다수 야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마스는 창설 당시부터 이스라엘 파괴를 강령으로 삼고 있는 무장단체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수시로 충돌하고 서구권에서는 테러단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사실상 시료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스라엘과 충돌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주로 가자지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규모 교전의 경우에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중남부로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을 한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 차량이나 패러글라이더, 소형 보트 등을 이용해서 육해공 전방위적으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영토에 기습을 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매체에서도 나온 것처럼 엄청난 민간인 피해도 나왔던 거고요. 이에 이스라엘 공군은 가자지구에 폭격을 가했고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온 하마스 병력들을 다 소탕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비상상황 대응만 한 상태지 보복 조치라든가 후속 대응은 안 한 상태입니다. 아직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가자지구의 지상군 투입은 안 한 상태인데 만약 지상군 투입이 된다면 이제 전면전으로 가고 일이 굉장히 커지고 여러모로 복잡해지는 상황이라 세계도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레바논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레바논은 중동의 다른 국가하고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교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레바논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대략 기독교 인구가 반, 이슬람교 인구가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그 종교 안에서도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각각의 종파들이 존재하고 있죠.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두 종파인 시아파, 수니파 인구도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바논은 종교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 구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레바논은 프랑스에서 독립하고 건국할 때부터 각종 종교, 종파별 인구 비례에 따라서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에서,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에서, 국회의장은 시아파에서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선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정치 구조가 정해진 뒤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식적인 인구 조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란은 시아파 국가, 사우디는 수니파 국가,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 이렇게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이 국가의 정체성과 동일한데 레바논은 섞여 있다 보니까 주변국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레바논은 마론파라고 하는 기독 계열 정치 진영하고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정치 진영이 두 축을 이루고 경쟁하고 있는데요.
기독계열 정치 진영은 이스라엘과 친하고 더불어 미국과 유럽 같은 서방 진영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아파 중심의 이슬람 정치 진영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시리아와 가깝고 반서방 국가 성향을 가지고 있죠. 레바논 내에서도 이슬람 세력과 극우 기독교 세력과의 무력 충돌은 레바논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기존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던 무슬림 난민들이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 남쪽에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레바논 남부가 반이스라엘 세력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럼 이쯤에서 헤즈볼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지금 뉴스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포격을 가하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고 말을 하는데요. 레바논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지 않고 헤즈볼라가 공격했다고 하잖아요. 헤즈볼라도 레바논 의회에 많은 의석을 가진 합법적인 정당이자 군대를 가진 무장단체입니다. 실제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서 밀려나온 팔레스타인 출신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헤즈볼라는 1980년대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레바논 남부에서 결성된 반이스라엘 시아파 무장단체로 시작이 됐습니다. 시아파 단체이니만큼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영향력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과 유럽에 대한 적개심도 강하고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도 크죠.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지역 기습을 하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에 포격을 가하면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성명도 냈는데요. 헤즈볼라가 이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곳이다 보니까 만약 헤즈볼라의 본격적인 참전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이란과 서방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기준에서 당장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건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상황하고 헤즈볼라의 본격적인 참전이나 하마스에 동조하는 세력이 서한지구까지 번지는 걸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확전의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일단은 좀 더 상황을 봐야 하긴 하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말도 안 되는 기습을 당해서 악에 바친 것도 바친 거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 공격을 준비하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의 정보 능력은 중동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각종 무장단체 내부에도 요원들이 포진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직적인 대규모 공습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그런 비판이 등장하고 있죠. 벌써 이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등장할 후속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눈여겨볼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